한국 정치의 이념전쟁, 판례, 죽음, 그리고 진영의 생존 전략. 한국 정치의 본질을 파헤치다 보면 이념 진영 간의 차이가 단순한 정책 대립이 아닌 생존 방식의 차이로 드러난다. 보수파와 진보좌파는 각자의 주인을 어떻게 다루는지에서 그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좌파는 죽음으로 끝난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이념의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하거나, 반대로 우파는 살아있으면 증명한다는 태도로 재판을 통해 당당함을 드러내지만 그 과정에서 진영 내부의 지지가 부족해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역사적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나의 생각을 정리하며 왜 우파가 더 단단한 이념 수호를 필요로 하는지 논의하겠다. 이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편향된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시도다. 우파의 전략, 살아서 증명하지만 외로운 투쟁, 반대로 우파는 죽지 않은 것으로 자신의 당당함을 증명한다. 재판까지 가서도 당당함을 주장한다. 전두환, 노태우는 사형 선고 후 사면을 받았고, 이명박, 박근혜는 징역형을 받았지만 살아서 싸웠다. 이는 보수가 이념을 덩어리로 보지 않고 개인으로 취급하가 이명박 개인, 박근혜 개인으로 본다. 그래서 판례가 쌓여도 진영의 오점으로 여기지 않는다. 결과 우파는 프라이드 없음으로 비판받지만 실제로는 법치주의를 실천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는 약점이다. 판례가 쌓일수록 진영 이미지가 훼손된다. 독재자, 군부 독재, 다스는 누구 거, 최순실, 이런 이미지가 고착화된다. 우파는 도덕적 우위를 자처화된다. 세상에서 우파는 부도덕한 부자로 취급받는다. 왜? 판례를 용납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파 진영은 이런 지도자들을 외롭게 만든다. 재판 과정에서 지지가 부족해 고립시킨다. 참 비겁하다. 그놈의 우파 정당이라는 탄식이 나오는 이유다. 우파는 이념을 지키려는 노력이 최근 10년 태극기 집회 시기로 더밖에 안 된다. 좌파 80년에 비해 8배나 작다. 이 차이는 사회구조적 문제로 이어진다. 한국은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기독부수 국가로 혼국되었지만 왜 좌파가 사법교육을 장악했나? 이념 세파레이팅 분리 장치가 없다. 간첩의 자녀가 사법고시를 보면 막을 수 있나? 없다. 보수는 정상성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토론회에서 미국식 보수주의를 논하는 건 무의미하다. 문제는 어떻게 지켜낼까? 다 우파는 공격에 취약하다. 왜? 이념을 개인으로 분리했기 때문이다. 좌파의 전략, 죽음으로 흔적을 지우다. 좌파의 죄인들은 재판을 완성한 예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죽이거나 죽게 만든다는 전략 때문이다. 이는 이념의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한 치밀한 관리다. 판례가 남으면 그 기록은 영원히 진영에 수취화된다. 대신 죽음은 시체 발휘의 도구가 된다. 죽음으로 끝나면 흔적이 지워지고, 잔존하는 빨갱이 흔적이 지워지고, 잔존하는 빨갱이 세력에 의해 영원히 이용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를 보자. 그는 참여정부 시절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에게조차 인생의 오점으로 비판받던 인물이었다. 그런데 사후 문재인은 상주로 등극하며 그를 사랑받는 대통령으로 재탄생시켰다. 이는 좌파의 이념 우선주의를 보여준다. 노무현의 죽음은 파재를 남기지 않았고 대신 추모의 상징이 되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성추행 의혹으로 재판이 임박하자 자살로 끝났다. 재판이 들어가기 전에 죽음으로 마무리되면 기록은 남지 않는다. 반대로 안희정 충남지사는 재판을 받고 판례를 남겼다. 결과적으로 그는 좌파의 수치가 되어 정치 제기를 못하고 있다. 죽음과 생존의 차이가 바로 이 판례 유무다. 좌파는 성추행, 뇌물 등 오욕의 기록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년의 재판 과정에서 이념의 거룩함이 훼손될 바야 죽던가 죽이던가 하는 시기다. 이 전략은 역사적으로 깊다. 남노당남 조선노동당 시대부터 배신자들은 재판 없이 죽창으로 처형되었다. 공산주의에서 배신자는 재판 대상이 아니라 죽여야 할 대상이다. 판례가 남으면 유토피아적인 이념이 오염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처형 방식도 마찬가지. 이 세계가 사파는 80년 동안 이런 청소를 해왔다. 재심제도를 통해 과거 사건 김재규 재심, 여순반란, 제주 4.3, 5.18을 청소하며 이념을 순결하게 유지한다. 이 청소를 누가 하는가? 바로 판사들이다. 그들은 테미스 정의의 여신처럼 훈련받은 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한국 정치에서 판례는 단순한 법적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진영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목이다. 좌파와 우파의 접근 방식이 극명하게 갈리는 지점이 바로 이 판례 관리다. 좌파는 판례를 남기지 않으려 하고 우파는 용납하며 쌓아간다. 결과적으로 좌파는 이념의 순결을 유지하고 우파는 부도덕한 이미지에 갇힌다. 판사의 고독과 시대의 무게. 먼저 판결의 본질부터 이야기해보자. 판사는 재판을 통해 역사를 쓰는 존재다. 그들의 책상 위에 판결문 가본이 놓여있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그 문서를 100번 넘게 읽는다. 이 판결이 옳은가? 고대의 조론 같지 않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밤을 새운다. 이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진공의 공간 속에서 홀로 서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판사는 선택받은 자다. 왜냐하면 시대를 바꾸는 재판이 그들의 손끝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재판은 드물다. 4.4.5.1 사건, 박정희 시대의 몇몇 사건, 김재규 사건, 전두환, 노태우 사형 사건, 박근혜, 이명박 사건, 노무현 관련 검찰 수사 등 이들 중에서 진정으로 시대를 관통하는 판례는 손에 꼽을 만큼 적다. 마지막으로 나의 생각 정리하여서 말해본다. 좌파의 도구와 우파의 당당함. 내 생각은 이렇게 정리된다. 좌파는 죽음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 잔존하는 빨갱이의 영원히 도구로 사느면, 잔존하는 빨갱이의 영원히 도구로 사용된다. 시체팔이로 이념을 강화한다. 재판에서 판례로 남지 않으니 이념은 순결하다. 우파는 죽지 않은 것으로 당당함을 증명한다. 재판까지 가서도 싸운다. 하지만 우파 진영에서 그들을 외롭게 만든다. 비겁하다. 우파 정당의 태도가 문제다. 이 차이는 변화의 바람을 불러온다. 우파는 이제 이념을 우리 진영으로 봐야 한다. 판례를 막으려는 운동을 강화해야 한다.
한다. 좌파처럼 80년 관리해온 집처를 배워야 한다. 그래야 보수가 비리의 원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도 이 패턴이 반복되지 않도록. 샵 결론. 이념 수호의 새로운 시대 한국 사회는 90%가 이념 갈등을 최대 문제로 꼽지만 이는 보수 건국에도 불구하고 좌파에 장악됩니다. 보수는 깨끗한데 더러운 채로 70년을 살았다. 이제 변화할 때다. 지도자를 지키는 건 이념을 지키는 일이다. 좌파의 죽음 전략은 무섭지만 우파의 생존 전략은 더 강력할 수 있다. 단 진영의 단결이 전제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도 생각해보길 바란다. 정치란 결국 생존의 게임이다.